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한국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무지하게 심각한 대형 폭탄이 터졌어요. 이 언론에서 아직 크게 주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7월 15일 날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상 중국을 많이 디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기초고, 그 다음에 가치에 바탕한 그러한 국제동맹관계로 진영을 짜야 되고, 그렇게 진영이 짜인 이후에 중국과 맞서야, 힘을 겨뤄야, 혹은 중국과 관계를 해야 대접을 받는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사드 얘기도 꺼내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그래가지고 싱하이밍, 형해명, 한자로 형해명 중국 대사가 바로 다음날 중앙일보의 지면을 받아가지고 윤석열한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너 죽을래? 너 뒤질래? 라고 상당한 협박성 칼럼을 썼습니다. 자, 오늘 이 같은 사정을 옆에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흐뭇하게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참 기가 차서. 예. 자,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별 지장 없이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모두가 좀 바뀌었죠? 그렇죠. 예. 아니, 왜 이렇게 불량스럽게 티 입고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면서. 오늘 논두렁 깡패 이야기를 좀 해야 되니까. 논두렁 깡패. 예, 뭐. 그 전에 논두렁 깡패 좀 하셨어? 아, 이거 뭐 그냥 아니요. 그냥 좀 뱉으셨어? 아니, 그렇지는 못했고 그냥 노는 걸 봤죠. 예, 예. 아니, 어저께 딱 보니까 윤석열 난 그 사람 몰랐거든. 네. 안 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연설하면서 이래? 아니, 연설해나. 이거 완전히 그 조폭도목 사주경계 모드야. 그렇죠. 걷는 것도 좀 이런다 그러더니 난 이 양반은 훈련 좀 해야겠더라고. 그렇죠. 예. 훈련 좀 해야겠어. 자, 어쨌거나 윤석열이 지금 폭탄 선언했죠? 그렇죠. 예. 저 사실 뭐 대한민국의 중국 공산당 구호가 연상케 되는 뭐 똑같은 여시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중앙일보에다가, 여시제의 친정이 중앙일보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고 거기 가서 막 거기고. 그래서 그 중앙일보를 골라가지고 사실은 얼마 전부터 조금 젊은 여당 대표한테 사실은 중국 대사가 상당히 지금 면전에서 사실은 좀 당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먼저 윤석열이가 말하자면은 대외 정책 전체 혹은 한국의 대외 정책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뭐 체제를 이야기를 하고, 뭐 문명까지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우리 국가의 대외 전략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안스카이의 후예 같아. 근데 이제 여시구진이라는 슬로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게 중국 공산당 슬로건이죠. 예, 의미가 공산당의, 그러니까 시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시대와 함께, 그러니까 자기들을 시대라고 자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시대 정신이고 시대의 흐름이다. 중국 공산당이. 그렇죠. 그 두 가지 시대를 만들고 시대와 함께하는, 시대에 적응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기들 시대를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시대를 만들어서 나아간다. 그리고 예.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 중앙일보 홍 회장이. 예. 홍 회장이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예. 한솔의 그 양반이 조 회장인가, 성 씨가 조 회장으로부터 5천억인가를 출연받아서 여시제라는 재단을 만들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재단의 전 사무총장은 무려 이광재입니다. 예, 우리 너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왼쪽 오른쪽이 안희정이고, 나는 이제 그때 비서였죠. 그때 삼총사가 이광재, 안희정, 서가번이야. 근데 저는 이광재는 모르는데 서가번은 알아요. 안희정도 모르고. 서가번은 나중에 제거당했지만
인간이 괜찮아 뜨뜻해. 안희정은 몰라요. 근데 안희정은 또 의리남이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유연하다 그러더라고. 유연하고 뭐 여러 가지 저기 마당발이죠. 이광재가 국정상황실장 할 때 정말 살벌하게 했습니다. 뭐 저런 식으로 하나 저 낯살도 별로 안 먹은 자가. 뭐 그런 강원도 또 도지사를 한번 했죠. 그때 나왔을 때 그건 이제 나중이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근데 예. 국정상황실장 할 때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정부 기관의 그 총리실 산하에서 그 정부 산하기관의 그 장 임명하는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때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청와대는 입장 없다. 의원들이 알아서 하세요 했다가 마지막 순간 직전에 전격작전해. 그걸 보고 그 전격작전의 배우가 저는 이광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야, 저 군사작전 하듯이 국정을 운영하는 무시무시한 인간이 있어요. 알려서 굉장히 얌전해 보이는데 아니요. 굉장히 독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굉장히 독하고 얌전하면 그 손가락 잘려서 군대 안 갔겠어요. 잘려서 죄송합니다. 누가 잘랐는지 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오케이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예.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말하자면 여시제의 친정은 중국이죠. 중공이죠. 중앙일보죠. 중앙일보고. 여시제 배우는 중국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거기 그 중앙일보에 가서 그냥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 희한한 데 가서 해. 아니죠. 뭐 감각이 있는 거예요. 중앙일보가 또 여시제를 탈피하려고 그러나?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중앙일보는 저기 뭐야 그 데스크급의 그쪽은 데스크급의 중앙일보 뭐죠? JTBC 이런 쪽. 예. 그쪽 진영은 데스크급의 그 비서실 출신들이 많아요. 원래 많아요. 기자로 그렇죠.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희한한 데인데 예. 거기 가서 중국에 대한 자존. 예. 그리고 한미동맹. 예. 그리고 국제 가치동맹. 가치동맹이라고. 이런 거를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이제 기겁을 하고 중앙일보의 지면을 바로 다음 날 내달라 그래갖고 7월 16일 날 윤석열을 밟았죠. 근데 이게 망언인데 우선 윤석열의 폭탄 선언을 한번 보시죠. 예. 근데 사실은 대형 우리 저기 한중 수교 이후에 내셔널 피겨 대형 국가적인 어떤 중요한 인물로서는 처음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 정도 각세운 게 중국뿐만 아니라 그 대외 정책 전체에서 가치라고 하는 건 체제거든 사실요. 체제와 문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대외 전략의 기조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한 건 거의 처음이에요. 조 교수님 지금 윤빠 되는 중이요? 아니 윤빠는 아니고 윤빠는 아니고 근데 내가 인정하자. 인정 안 하냐면 가치 동맹 그 참 쓰기 힘든 이야기거든요. 그 학술적으로도 가치 동맹까지는 얘기를 안 했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진영을 짜야 된다. 그게 협조해야 된다. 체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끼리 진영을 짜야 된다. 우선. 그 그래야 중국과 이게 말하자면 대등하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중국으로부터 존중받는. 사실은 뭐 지금 현대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자 기준이 주권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중국이 힘들 때 제일 내세웠던 게 사실 주권이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문제 불간섭 뭐 이런 거였는데 우리도 주권의 가장 기초적인 근본이 가치와 체제 부분과 가치를 공유하는 그 국가의 관계 이게 국제사회의 문명적인 관계예요. 이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윤석열의 워딩 자체를 빌려서 한 대여섯 개 포인트로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사드 문제 제일 먼저 우리 지금 민감하죠. 사드는 명백히 우리 주권의 문제이다. 사드 추가 배치 없으면 한국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해제하겠다던 중국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확한 이야기죠. 정확한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는 한미 동맹에 기초하고 있고 그것은 상수다. 대한민국 대외 정책의 상수라는 겁니다. 구조라는 외교 안보의 상수가 되는 기초가 한미 동맹이다. 세 번째. 그다음에 문재인 문재인은 한미 관계를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전락을 시켜버렸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다음에 한미 관계가 빈틈이 없어야 중국이 우리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저렇게
한미 관계 빈틈 벌려놓으니까 문재인은 저기 왕이 셔틀빵 하고 있잖아. 호구되죠. 왕이가 국가 원수를 남의 나라 국가 원수를 팔꿈치를 등짝을 뒤에 툭툭 치고 지나가면 이거 호구된 건데. 가서 혼밥이나 먹고 다니고. 옛날에 저기 우리가 조공 관계를 할 때도 왕이 황제 앞에 가서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밑에 저기 사절 가서 황제 폐하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고 작은 봉우리. 사절만도 못한 거네. 옛날 조선의 사절. 작은 산이니 사절만도 못한. 조선에서 북경으로 갔던 베이징으로 갔던 사절만도 못하는. 그것도 예. 직접만 만나서 참 중국이 대국이니까 잘 알아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 된 것도 아니고 그 자라나는 북경대학 학생들 앞에서 베이다. 베이다에서 연설을 빌어서 중국인 전체에게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중국을 추종하겠다. 네. 굴종에게죠. 예. 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결과하고 또 다른 포인트는 뭐였어요? 그 다음에 공고한 한미동맹 그 기본 위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조한다. 즉 가치를 공유한 체제를 같이 하고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사실은 중국의 대등하게 수평적인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자유주의 가치 동맹이고 또 현대 문명에 대한 가치 동맹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실 한미 동맹을 이야기할 때 단순한 군사적인 결합이 아니라 세계사에서 거의 보기 드문 가치의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대중국 외교를 제대로 펼칠 수 있다. 그때 이 우리 주사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소위 미국과의 비대칭, 불평등, 동맹 이런 이야기인데 수평한 관계, 대등한 관계를 중국과 펼칠 수가 있다. 그거는 중국을 위해서 좋고 우리한테도 좋은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윤석열이 발언을 하니까 7월 15일 날 중앙일보가 어마뜨거라 한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자기들은 중국으로 베이징으로 줄을 섰는데 저는 그래 여시대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혹은 중앙일보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 진영이. 근데 윤석열이 나와서 이게 거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중 수교 이후에 이런 발언 처음 아닌가? 그죠? 아니, 대형 정치인이 발언한 것.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한국이 이제 알게 모르게 이게 일종의 중등국도 아니고 약소국이라고 하는 이상한 피해 의식 같은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조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영향력에 의해서 많이 오염돼 있잖아요. 학계까지. 그리고 경제계, 학계, 금융계. 그 다음에 저 좌빨 이렇게 오염이 돼 있으니까 각을 안 세우죠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제 싱하이밍. 내가 사실은 이제 중국도 최고의 전랑이고 외교다 중국 외교관들도 사실은 초기 한중 수교하고 난 뒤에 이런 짓거리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시진핑이 부주석되고 난 뒤에 2007, 8년부터 좀 변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군사주석까지 오르고 총석이 국가주석, 중구사수석 다 이제 권력을 완전히 굳히고 난 2012년부터 신형 대국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거의 조공국 석방으로 대하고 그다음에 여기 파견된 대사는 말하자면 황제의 대리인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언뜻 그렇게 저 스스로 그렇게 아마 그 방침들을 그거 하고 머릿속에 그걸 아마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외교관의 행동 지침으로 잡았나 봐요. 그러니까 싱하이밍이 이거 발언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칼럼을 써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발작을 하는 거 이거 외교적 결례 아닌가? 결례죠. 엄청난 결례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한 건데 우리로서는. 아니 그리고 아니 대선 후보잖아.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자기 정견을 자기 비전을 얘기하는 건데 너 말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너 뒤질래? 너 뒤질래? 너 그러니까 황당하더라고. 아무튼 싱하이밍이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좀 짚어보시죠. 사실은 대사가 감히 대사 나부랭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사 나부랭이 정말 첫 번째 한미 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돼.
우리가 한미동맹이 중국 이익을 해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국이 객이니까 중국이 지가 미국한테 가서 들이받아서 피 흘리는 거지. 그렇죠. 한미동맹이 나서가지고 중국을 팬 건 없지. 여시제도 만들어서 잘 해주고 네, 작은 그다음에- 산이고 중국 몽다 한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동방 가치관을 공유를 했다. 아니 무슨 정치 사상 철학에서 나 동방 가치관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 정확히 이야기하면 옥시덴탈 밸류 시스템. 근데 저 싱하이밍은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 돌아버리겠어. 중국인이 중국을 강조할 때는 동방이란 말을 써서는 안 돼요. 네. 동방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동아시아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화를 네. 써야지. 동방은 일본이 외놈들이 썼던 겁니다. 외놈들이 근데 모던이 따옴표 들어오면서 외놈, 따옴표 외놈. 동양 동방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저는 저희 듣는 사람 기분 나빠. 왜요? 저는 노제 편할 때 하도 기분 나빠가지고 전화 받으면 전 첫 마디가 모시모시 친일파 백모입니다. 이러고 전화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백모 앞에서 외놈이라는 얘기에서 좀 제가 누구한테 밥 먹다가 그랬어. 내가 전 세계에서 제일 존중하는 민족이 존중하는 사람들이 조몽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인의 그 토대가 된 이 사람들은 5만 년 전부터 저기 그 중앙아시아 중동에서 동쪽으로 해를 따라서 달린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3만 년 전쯤에 이제 온대로 올라붙을 수 있는 그 이제 그 면역력과 이게 기술이 생기니까 예. 타이완 거쳐서 오키나와 열도 거쳐서 해 뿌리 네.日본을 찾겠다고 거기 튀어들어간 네. 정말 일편단심이야. 네. 나는 그 한국에서 2000년 전에 한 600년에 걸쳐 가지고 건너가 갖고 그 조몽과 야요이 네.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결합해서 지금 일본인이 형성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일본인은 내가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조몽은 내가 진짜 야 그런 그러니까 최소한 해 뿌리를 찾겠다고 3만 년을 움직인 집단이에요. 5만 년 전에서 2만 년 전까지 이게 보통이냐고. 이게 일종의 정치 언학인데 그러니까 1920년대 말 30년대에 그 중국의 중요한 잡지가 있습니다. 동방 잡지라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동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네. 사실은 일본이 만들었어요. 아 동양. 동양, 서양. 서양 도양. 왜냐하면은 그 일본이 만든다는가? 그 일본이 그 만들었어요. 화제 한자어구나. 이거 완전 화제 한자죠. 왜 그게 일본이 얼마나 만든 한자어를 화제 한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근데 그게 화자 써서. 정치 이데올로기상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의미를 가지고 왜냐하면은 이제 서양화의 일찍 성공을 해서 메이지 유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걸 거쳐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현대화의 이제 성공을 이제 사실은 설을 양이라고 한다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또 북해, 발틱을 중심으로 설을 양이라고 동은 토야. 서양 동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 일본 재미 일본인 이제 혼혈 2세인데 아주 유명한 스테판 타나카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그걸 썼어요. 어떻게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상대화시키고 물리적으로 서와 동으로 가르고 그 전에는 말하자면 동아시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 이 질서라고 하는 게 중화라고 하는 개념은 세계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상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화라는 개념이 아니라 동양, 동토 이런 말을 쓰는 순간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일제가 세팅한 그 프레임을 쓰는 건데 그렇죠. 예. 이 싱하이밍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개무식한지 이런 족보에도 없는 말을 갖다가 동방 가치관 아니 뭐 유교 가치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뭐 말은 되는데 참 그래서 동방 가치관을 해서 이때가 언제 때냐면은 사실은 1920년대 20대 중반부터 30년대 중반까지 일본이 중일 동맹을 일본이 영일 동맹을 독립을 하면서부터 중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동양 연대를 이야기해요. 황인 연대를.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동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슬쩍 주고 중국 지식인들이 동방 잡지를 만들어서 일본까지 포괄하는 서방에 대한
그러니까 공동대응. 중국인의 입에서 동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건 골수 친일파구만. 그렇죠. 아니 싱하이밍 씨는 공부 좀 하셔야겠어. 그렇죠. 중국인들이 동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이유가 일제가 그렇죠. 영일과의 동맹을 끊고 이제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기 위한 그 첫 단계로 중국인들한테 귀에 솔깃하게 들어갈 소리로 야 우리는 동방이야 라고 가르쳐 준 게 출발점이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일본이 중국을 향해서 중국도 네네. 아니었어요. 진화. 네, 차이나를 이제 일본 중국식이든 일본식이든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면은 이제 진화죠. 진화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진화에 동진화에 남진화에 그다음에 진화사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마 아마 싱하이밍은 아마 모택동이 만든 신민주주의 사관에 의하면 중국 근대 사상사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하는 1842년부터 1948년까지 역사를 제대로 안 배울 겁니다. 그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제대로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죠. 그 윗세대가 똥장군 지던 세대라. 그렇죠. 점점 무식해져. 문역 세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싱하이밍이 뭐라 그랬어요? 뭐 중한 관계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지금 비하한 겁니다. 아니 우리는 아주 존중하고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한미 관계의 부속품 가치에 입각해서 대외 관계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건 모든 주권 국가가 취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예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겠죠. 나중에 뒤에 이야기하지만 그다음에 또 뭘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아니 중국의 앞잡이인 북한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무긴 지원 아래 급속한 속도로 도발 청부를 받았잖아요. 핵도발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해서 사드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면 북이 진행했던 핵도발과 탄도미사일 도발은 우리를 엄청나게 위협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드 깔았는데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중국도 그 직전에는 후진타오 때는 6자 회담으로 해가지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게 한번 해결해 볼게 라고 해서 그게 다 위임돼서 해결을 노력을 했던 잠깐만 싱하이밍 대사 당신이 그 얘기 하려면은 이걸 한번 먼저 발표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는 중국의 기술과 부품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북의 핵과 미사일에 결사 반대하고 북의 핵과 미사일을 전면적으로 해제시키는 데에 중국이 앞장서겠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사드를 뭐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지 몰라. 또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북한에 대해서 그 물건 들어가는 거 다 끊고. 그렇죠. 북을 지금 먹여 살려주고 있고 북을 그 체제를 유지시켜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의 실제적 청부 갑이 소스가 중국인데 그렇죠. 그래놓고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아니 북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거든. 실존적 차원에서. 싱하이밍 전력이 원래 북한에서 근무를 오래 했어요. 그 내용을 잘 알 겁니다. 아마.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에 또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쳤고 앞뒤가 모순되는 당시 한국 정부, 박근혜 정부겠죠. 은행이 양국 간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해쳤다. 잠깐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모택동의 은행이 개싸가지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 기분 좋나? 그렇지. 우리 대통령의 정책을 박근혜 어떻게 언행이라는 단어를 달아? 그러니까. 시진핑의 언행은 왜 그렇게 개싸가지요? 이렇게 말하면 싱하이밍 씨 당신 기분 좋아? 왜 발음이 그게 개판이야? 일본 글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신문에 쓴 글이거든. 그렇죠. 한국시보도 아니고 그렇죠. 인민일보도 아니고 한국신문에 한글로 발표된 중국 대사의 말에서 한국의 대통령의 전 정부 한국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언행이라는 두 글자를 쓰는 저 교만함과 저 위세를 떠는 거 보면 거의 증오심이 막 불타오르는데? 너무 자가당착
무슨 무식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비판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사드는 중국의 안보를 해쳤다. 그다음 박근혜 정부의 대중 정책이 일관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국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전략적 한중 간의 전략적 상호 신뢰가 상당히 손상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써야지 어떻게 한국 정부의 언행 이제 앞으로나 그러면 앞으로 시진핑의 언행 등소평의 언행 주울레의 언행 모택동의 언행이라고 내가 말해줄게. 그리고 당신들이 정신적 국부로 삼는 그 개또라이 홍수전의 태평천국 언행이라고 말해줄게. 무슨 이런 황당한 표현을 써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기 어디서 버르장머를 배웠어 당신들은? 아니 뭐 평양에서 배웠겠죠. 참나. 아마 중국도 이런 뉘앙스의 언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이거 진짜 외교관이 쓸 수 없는 뉘앙스거든. 그냥 그 뭐야 제대로 된 사회적인 행동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쓸 수가 없는 거야. 언행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야단조에 그다음에 아주 그렇죠. 이게 지금 한글로 발표된 거예요. 그렇죠. 한글로 발표된 칼럼이라고 자기들이 중국어로 발표했는데 그걸 한글로 옮긴 것도 아니고 황당한 인간들이야 이거 보니까. 옛날에 저기 중국 아주 교만하고 포악하기가 이를 말할 데가 중국 없어. 황제가 아련 저기 사실한테도 이런 말을 안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 자유민주 국가는 네. 자유시장 경제인데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은 어불성설이다. 이게 지금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 저기 전에 그러니까 너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그럼 너희 자유시장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왜 우리 중국과 경제 관계를 디커플링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야. 디커플링은 참 백모가 제일 먼저 말하기 시작해서 미국이 갖다 썼습니다. 미중 전쟁에 대해서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근데 중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잖아. 내놓고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잖아. 반대하죠. 예. 그런데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중국이 요구하냐고. 꼭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그렇게 국가가 따지면 아니더라도 자유민주주의 미국과 영국이 나치 독일에 대해서도 자유시장 다 열었어야 되나?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미국과 영국이 소련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자유시장 다 열었어야 되나? 시진핑 중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인간이. 이런 작자를 외교관으로 파견하나? 참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또 폼을 잡아요. 뭐라고 해? 한번 해봐. 대세에 따를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중국의 중산층은 5억 명. 앞으로 10년 동안 22조 달러를 세계에서부터 수입을 한다. 너희 메모리 반도체의 80%를 우리한테 중국에게 수출 중이다. 제가 이것도 웃기는 게 중산층 5억 명 오케이 그거 봐줄게. 5억 명까지는 안 가는데 한 3억 정도 보죠. 중국을 보통 3, 4억. 3, 4억 정도 봐요. 중국 뭐 기준의 중국 중산층. 기준에서는 그렇죠. 그럼 나머지 10억은 어디 갔어? 티벳과 위구르와 내부 식민지에 의한 농공 가족이네. 아프리카 생활 수준. 아프리카네. 그 얘기는 왜 안 해? 그거 안 돼서 소강을 한대는 동 만드는 동 얘기하는 사고. 거 아니야? 그래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최소 레벨. 안 굶고. 밥 안 굶고. 잠자리 있고. 그 다음에 감기 걸리면 타일런을 좀 먹을 수 있고. 그 정도지 뭐. 그게 소강 아니야. 그래서 세상에 같은 나라 안에 저쪽은 근 2만 불에 가깝고 셴첸. 예. 그 다음에 그 복건은 뭐죠? 후지안. 셴첸, 후지안, 광저우. 그 다음에 샹하이 베이징. 이런 데는 2만 달러에 가깝고 저쪽 내륙 들어가면 뭐 귀준이 뭐 저기 어디야 뭐 이런데 운남, 티벳 저 위에 저기 뭐 심지어는 중국의 그 본토라 그래서 낙양. 이 근처 하남. 이 근처 가도 안쪽 오지 뭐 내몽고 가면 2,000불도 안 되고 이게 말이 돼요? 실제 10배가 넘습니다. 10배 넘어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내부 식민지 아니야?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통계 조작을 많이 하는데 실제 생활 상태를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자연 상태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서구 중산층 그리고 돈 아주 그 배금주의 물질주의에 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리스트와 중국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미국의 평론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1990년경에 그러니까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졌을 때
이 글로벌리스트들, 월스트리트 예, 사람들, 큰 돈 만지는 사람들이 중국의 노예 노동을 통해서 예. 싼 물건을 만들어서 그거를 서방으로 끌고 와가지고 서방의 실업자가 된 사람들한테 팔아먹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세웠다. 그렇죠.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30년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백모가 하는 말이 아니요. 로버트 스팔딩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중국의 노예 노동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 입장대로 5억 명은 중산층이요. 9억 명은 노예네. 그 얘기를 왜 안 하냐고. 나머지 9억 명은 없는 인간인가? 투명 인간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노예 노동을 굉장히 예외적으로 예컨대 우리 쪽에서 그게 된 게 이제 북한에서 뭐 저기 외화벌이를 위해서 더더더 스코어실에 더 알짜배기로 들어가는 노예 노동으로 보내는 게 있는데 중국의 노예 노동. 그러니까 중국은 그 자체가 네. 내부 식민지죠. 내부 식민지고 네. 실제 한 3억 인구 정도는 완전히 노예 노동입니다. 네, 저 진짜로. 진짜 노예 노동입니다. 네. 신장 이구로 뭐 이거는 뭐 노예 노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저기 거의 말살, 민족 말살. 민족 말살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웃기는 소리예요. 너희 메모리 반도체, 한국 메모리 반도체 80%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는데, 오케이, 가져가지 마세요. 우리 메모리가 그냥 메모리인가? 그냥 메모리인가? 우리가 안 가져가면 당신들 컴퓨터 못 만들고, 그 인민해방군 산하의 그 막강한 화웨이 같은 거, 화웨이 통신 장비 못 만들고, 휴대폰 못 만들어. 다시 내가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네. 이런 왜냐하면 저게 황당한 아니 우리 당신들이- 물건 가져가서 하는데 아니 지금 트럼프 정부 때 발표된 중국에 대한 그 압박에 여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동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지덕지하게 생각을 해야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거는 당신 월급 중국 자신이야. 중국 자신이죠.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에요. 그게 그거고 두 번째 전략적 상호관계 신뢰를 해쳤다. 중국이 말하자면은 전략적 상호관계 신뢰를 해쳤지. 해쳤죠. 코로나까지 합하면은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인류사에서 없고. 보기 힘든 도발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장밋빛을 이야기하는데 중국 경제를 스스로 망친 게 시진핑의 중국 제를 2025 아니에요? 예. 뭐 기술이나 이 과학 기술이나 혹은 사람 능력도 안 되면서 그 도발을 한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경제 침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겠습니다. 예. 디카플링은 자업자득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너희가 이 경제를 침략하고 있다. 그렇죠. economic aggression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자, 우리가 싱하이밍 망언을 한 번 더 반복을 조목조목 해보면 중한 관계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할만하 이거 참 이거 시정 잡혀도 잘 안 쓰는 말을 이렇게 외교관이 대사가 좀 돼가지고 이런 걸 써요. 참 나 진짜 부속품이라고 하는 말은 공대 나왔나 모르겠네. 일단 조선의용군 6.25 때 참전한 조선의용군을 중국군으로 우리가 사실상 중국군인데 이게 추첨은 이제 중국 맞죠. 네, 조선의용군이 중국군인데 중국군은 정전 당사국이에요. 저게 사실- 정전협정 그 문서인데 그렇죠. 예. 맨 왼쪽에 김일성, 중간에 팽덕회, 포다 펑드화이. 펑도화이. 그 다음에 저게 소림사 무슨 출신이지 펑도화이. 소림사 주방장 출신이요. 그 다음에 마크 유엔군 사령관. 유엔사령관. 예. 이게 왜냐하면 지금 법적으로는 전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전을 한 전쟁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정전 단계에 있는 전쟁 당사국이에요. 전쟁 한중은. 당사국이에요 지금. 그 맞아요. 그러니까 한중 수교는 그것 때문에 정경분리 원칙을 했죠. 그 제일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들 잊고 있는 게 한소 수교를 할 때 한소 수교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냉전이 종식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과도 저기 수교를 할 때 했죠. 예.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보와 군사와 정치는 여전히 전쟁 당사국이다. 당사적으로 전제를 하고 서로 경제는 간섭하지 말자. 교류한다. 경제는 교류한다. 네, 그렇죠. 그렇죠. 정경 분리죠. 그거였었어요. 92년이. 그리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게 지금 네네.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개념으로 만들어진 한중 관계인데 네. 뭐 중국 몽을 따르겠다 이런 거 다 그냥 그 수사고 문재인의. 네. 근데 그 경제와 정치 관계의 철저한 분리를 전제로 한 겁니다. 미국은 반면에 뭐냐면은 120년 동안의 파트너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대 세계 최강의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이 예, 예.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이에요. 예, 예. 헐버트, 어비슨 어비슨 뭐. 이런 사람들. 저게 이제 그 사진에 예, 예. 왼쪽 아래 그렇죠. 정말 제가 존경해서 맞이 않는 저 사실 그 흰 피부의 국부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호머 헐버트. 예, 예, 예. 그러니까 한글 문법과 표기 체계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또 성경 번역도 아니요. 그러니까 아닌가? 이제 이런 거예요. 한글 번역과 문법 체계를 만들어서 그 밑에서 주시경이 자랐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아리랑 같은 민요를 체보로 예, 해서 예. 문화인류학적으로 그 한민족의 그 아이덴티티를 조명하기 시작한 예. 사람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우남 이승만의 정신적 스승이고 미국에서의 정치적 동지예요. 동지. 그러면 저 양반이 그 일제가 프로테스탄티즘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 예. 미국으로 가셨거든 다시. 그렇죠. 그래서 우남 이승만을 계속 도왔어요. 또.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성경번역에서 하나님이란 말을 집어넣은 양반이 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전 세계 어떤 성경에도 야훼의 별칭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야훼든지 예, 예. 아니면 주님이야. 예, 예. 아니면은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오는 아빠, 아버지. 아버지. 예. 그러니까 야훼, 로드는 이제 그 히브리 성경에는 없대요. 히브리 그래.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의 전통 유대교에는 로드란 말이 주님이란 말이 없대요. 네. 거기는 아빠래, 야훼거나 네. 아버지래요. 그 로드는 어디 도미네. 도미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라틴어로 도미네는 어디서 왔냐? 그거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크리스천니티에 기독교에 노출이 됐을 때 예, 예.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입에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주님이란 얘기가 나왔대. 그리스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빠 마이 로드, 파더 마이 로드, 아버지 주 하나님.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예. 원래 있었던 아버지란 용어 쓰고 그 다음에 너도 자기들 주님. 문화에서 주 쓰고 야, 쓰고. 그 다음에 한국말에 오면 하나님 하나님 들어가고 쓰고. 그러니까 주 아버지 주 하나님 그 용어가 그 마지막 하나님 들어간 게 이 양반 때문에 들어갔어. 그렇죠. 언더우드는 야 그 하나님이라는 개족보 용어로 어떻게 그 성경 번역에 넣냐 그런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헐버트가 하는 말이 이 한국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이 다신교 같이 보이는데 예, 예. 한꺼풀 까면 이게 고대 유일신 사상이다. 그리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유일신 신앙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님이었다.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말에 예, 예. 이후 조선 말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프로테스탄티즘 또 미국으로부터의 그 심대한 긍정적 그 인풋에 비하면 중국이라는 데는 어땠냐. 청일전쟁으로 일본에 쥐어 터지기 전까지 중국은 원세계 북양군벌로 한국을 지배했어요. 속방으로 관리했죠. 속방 관리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저 싱하이민 이야기인데 예.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중국은 신해 혁명부터 지금까지 1911년부터 지금까지 청조가 110년 없어지고 난 뒤에 권력의 아주 핵심적인 구조는 군벌 체제입니다. 군벌이죠. 군벌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전체가 일종의 군벌 체제. 지금도 말하자면 산물이야. 5개 군구로 구성이 돼요. 근데 그 일종의 지금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군벌을 관리하기도 하고 군벌에 의해서 간택되기도 하는 그런 관계죠. 그런 상호 관계가 있어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은 쌍둥이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제 인민해방군이 컸었는데. 싱하이밍 같으면은 옛날에 주얼라이가 그 아주 극단적인 네. 폐쇄 정책을 할 때 주거의 장막을 할 네. 때도
제일 외부로부터 중국을 지키는 부분이 주권 존중의 원칙이고 그다음에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싱하이민은 주얼라이의 모택동의 후계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시진핑의 후계자인데 이 시진핑은 중국 황제 체제의 리바이벌이죠. 리바이벌을 지금 와서 네. 어디 지역 깡패 같이 지금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전랑의 외교 네, 한국에 대한 예, 예. 그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대한 영향과 태도를 보면 저 두 사진이 정확히 드러내줘요. 그렇죠. 왼쪽에 헐버트는 예, 예. 저 사람은 정말 그 부인이 죽은 다음에 예, 예. 부인이 죽기를 기다렸어요. 사실은 죽은 다음에 미국으로. 아니요, 미국에서 노구를 이끌고 그때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렇죠.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한국에서 죽으려고 한국으로 왔어.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나는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다. 예. 그래서 지금 양화진 묘지에 묻혀 계시죠. 그렇죠. 헐버트는 예. 부인은 미국에 묻혀 계시고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1948년 그게 한 8, 9월경인데 예. 그때 한국 최고의 병원은 나중에 청량리 정신병원이라고 고쳐진 시립요양원이에요. 그거 계셨구나. 서울시립병원. 예. 거기로 가셨어. 거기로 가셔서 그때 이제 나라가 막 만들어질 때라 우남이 정말 바쁠 때인데 우남이 여러 번 찾아갔어요. 여러 번 찾아가서 서로 기록은 안 남았지만 서로 여러 가지 깊은 얘기하고 손붙들고 울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그 국장은 아니고 사회장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셨지. 저 헐버트를. 자, 헐버트의 관상과 분위기하고 저 헐버트는 심지어 한국어의 기본 단어가 인도 드라비다어와 비슷하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 얘기가 헐버트가 한 얘기야. 뭐 풀. 그다음에 쌀, 벼 이런 기본 단어들이 그 인도 드라비다어랑 우리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기본 단어 한 200개가 특히 농경과 이런 거랑 관계된 게 그 얘기를 최초로 한 분이 헐버트예요.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야. 단순한 선교사를 아니야.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최고의 지적 수준을 가진 인문학자예요. 인문학자입니다. 자, 그 헐버트하고 저 오른쪽이 저 원세계예요. 아마 원세계에 받쳐진 조선의 미녀가 한둘이 아닐걸 100명은 될걸. 말도 못하고 사실은 중국의 그 현대사가 신해혁명도 그 중국의 국부라고 일컬어지는 선문과 원세계의 결탁입니다. 결탁이죠. 그게 신해혁명이에요. 원질이지. 그리고 그 공화를 선언했던 중국이 한 번도 공화주의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금 현재 중국의 중원이든 뭐 만주든 이 가지를 확장을 못 시켰습니다. 그 시진핑이 북경 정부는 그 공화국 그러니까 공화국의 그러니까 권력이 분립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는 이제 현대화되어서 존중받고 개인화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요소는 한 번도 중국에서 제도로서 혹은 가치로서 혹은 이 마인드로서 세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오로지 그냥 군벌들의 권력 관계에 의해서 그냥 큰 자이언트가 돼 있고 지금은 몬스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이 2017년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했을 때 개망신했잖아. 그때 트럼프 앞에서 시진핑이 한반도는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일부였다. 망신이라고 의도적으로 신형 대국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동아시아는 중화 체제니까 혹은 세계는 주권 체제가 아니고 우리 거 가져갈 거니까 자 이제 이 남조선 이거 우리 거야. 라고 이제 위협한 거지. 걔가 이제 숙회가 오줌 싸듯이 마킹하듯이 이제 트럼프 앞에서 다리 한 짝 쫙 올리고서 마킹을 찍 한 거예요. 한반도 여기 우리 나와 말이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로즈 가든인가 끌고 나왔을 때 기자들한테 한 말이 유명하잖아요. 제가 저런 말 하대? 제가면 한국이 자기 거래, 중국 거래. 그게 얼마? 제가 그게 개방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뭐 우리도 뭐 XX 고생을 하고 있지만 네.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말 무지막지한 네. 거의 그러니까 지금도 죽으려고 한다는 아니 거예요. 너무 반동 정권이에요. 네. 역사를 거슬러 가지고 중국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중국은 죽을 자리로 들어가고 그 불쌍한 중국 인민은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싱하이밍의 망언을 조목조목 보면 정치 사상적으로 한번 짚어보자고요. 이 사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친일파적인 자기는 그 단어가 중국인의 입에서 동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한국 사람임에서 텐노헤이까 천황폐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1930년대 제일 유명한 동방 잡지라고 있었어요. 친일파 그러니까 친일파 잡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